안녕하세요. 햇살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1% 마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 속에는 임상 사례가 여러 편이 들어 있습니다. 오시마 노부요리 상담 선생님께서 마음이어를 체면 요법을 배우신 후에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의 무의식에 깔려 있는 문제들, 지금 현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체면 요법을 통해서 치료하면 과거의 내가 현재 나에게 한계를 짓게 하는 과거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불편한 강박관념이 있는 분입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웹 디자이너입니다. 일을 하는데 위로받는 일을 마감까지 끝낼 게 가능할까 하는 불안 때문에 한밤중에도 눈을 번쩍 뜨곤 합니다. 실제로는 일정대로 잘 진행하고 있지만 문득 이런 걱정이 들곤 합니다. 고객이 갑자기 무리하게 요청해서 스케줄이 뒤틀리면, 그러다가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어쩌지? 사실 시간이 남았는데 왜 이런 무리한 요구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고객들을 일을 받는 걸까 하고 후회도 들어요. 동시에 이렇게 불만만 품고 일하다가 고객이 크레임을 걸어 일이 끊길까 봐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하도 안 와서 일이라도 하고 있으면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야? 하고 화가 솟구칩니다. 잠자리에 들면 또다시 눈을 뜹니다. 계속해서 일을 이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대로 망치면 어쩌지? 하는 불안에 사로잡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다고 일에 집중도 못하며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어떤 리미터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마음에 대고 마음이여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라고 묻기를 권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속에 있는 무한을 받아들이도록 해라 라는 대답이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그게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여 무한을 받아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너는 뭐든 잘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 그게 너의 리미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나는 무한하다라고 바꾸면 돼. 그 말대로 여자는 항상 고객의 요청에 뭐든 응하고 뭐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라는 생각에 불안했죠. 여자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일거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점점 많아지면서 여자는 결국 마음의 여유를 잃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은 뭐든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게 포장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고객의 무리한 요청이 잦아졌고 그런 고객의 불만을 품다가 결국 고객과의 관계가 깨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만 겁니다. 마음이여 무한하다고 생각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까? 마음이 대답합니다. 제한을 두니까 상대방이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야. 아예 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은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만 요구할 거야. 여자는 나는 무한하다고 생각하다가 무리한 일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닐까 생각했지만 마음의 답은 순간 어떤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니 고객에게 그건 좀 더 어려운데요 라고 말하면 제발 그거를 좀 어떻게든 하고
무작정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어.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면 상대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제안하는 순간 바로 무리하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럼 내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해서 고객들이 더욱 고집을 부리게 된 걸까? 마음이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가지고 무한한 만큼 거기에 맞는 적당한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 마음의 말을 듣는 여자는 아, 그렇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여자는 항상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이 이상의 돈을 달라고는 못해 라고 생각했는데 태도를 낮추고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별로 실력도 없으니까 제시한 견적대로 진행해야겠어 라며 무리하게 일을 진행한 적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여자는 지금까지 돈을 더 청구할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제 내 가치가 무한하다면 얼마든지 돈을 더 청구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액수를 확실히 청구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자 어려운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분노가 수그러지고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진 여자는 마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음이여,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외쳐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마음은 다정하게 말해줬습니다. 항상 나와 같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여자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자는 그 후로 일을 할 때 몇 번이나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되뇌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머리를 싸매는 일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가능성은 무한하니까 나의 일은 미리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초조할 필요도 없고 담담히 일을 진행할 수 있었죠. 예전에는 밤에 잠을 설치고 이렇게 자도 괜찮을까? 지금 일을 해야 한다.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했지만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다 보면 어느새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푹 잘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고객과 미팅을 하기 전에도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면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라고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일이 없어져서 고객도 괜한 참견을 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완성될 결과물을 상대방에게 당당히 제시할 수 있게 돼 고객도 매우 기뻐하고 자신도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개운한 마음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뭐든 잘해야라는 리미트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사람은 참 대단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쓸모도 없어 라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해내지 못하는 나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제각기 무한한 존재입니다. 나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불안감에 눈길을 주는 일도 없어집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되뇌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점점 발전하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즐거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네, 모두 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돈이 왜 모이지 않을까요? 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귀찮다. 돈은 모으고 싶은데 돈이 모아지지를 않습니다. 적게 버는 돈도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빨리 돈을 모아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 이러한 생각은 간절합니다. 저는 빨리 돈을 모아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에
간절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야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돈에 대한 고민하는 것 그 자체가 귀찮아서 통장 잔액을 확인조차 안 하게 됩니다. 가끔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할 일이 생겨서 힐끗 잔액을 보면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 괴로움만 쌓일 뿐입니다. 저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금할 수 없다는 남자의 이런 고민을 듣고 마음에서 왜 돈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마음이여, 어떻게 하면 저축할 수 있게 될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저축을 못하는 거야. 마음이여, 나는 왜 돈을 못 모으는 건지 묻는 건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암시가 현실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야. 마음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남자는 다시 마음에게 물었습니다. 마음이여, 누가 그 암시를 걸었는데? 그건 알 필요 없어. 마음이여, 그럼 난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남자의 눈앞에 새벽을 기다리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호수의 전경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수에서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파문을 일으키는 순간 모여간다, 모여간다 라는 마음의 소리가 머릿속에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어느새 남자는 그 상상 속에 물에 잠겨 있었죠. 그리고 모여간다, 모여간다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물이 점점 가슴께까지 차오르더니 이윽고 목까지 올라와 두려움을 느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모여간다, 모여간다, 서서히 모여간다라는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물의 위치가 자기 머리 위까지 차올랐을 때,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는데? 라고 느끼는 신기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남자는 머리 꼭대기까지 물에 잠겨도 괴롭지 않다는 이 신기한 감각을 되새기면서 모여간다, 모여간다라고 되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머릿속에서 모여간다, 모여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는 아내로부터 부모님의 유산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금액을 들어보니 상당한 거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그 말을 듣자 놀라움, 기쁨도 없이 돈이 들어와? 그건 당연하다라는 감각만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번에는 남자의 아버지한테서 생전 증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못 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서도 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는 감각만 있을 뿐입니다. 기쁘지도 딱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모여간다, 모여간다, 모여간다라고 되뇌고 있자니 새카맣게 잊고 있던 정기예금 만료 통지까지 날아왔고 제법 넉넉히 모인 목돈이었지만 그때도 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는 감각만 유지할 별 감동이 없었습니다. 남자가 모여간다, 모여간다, 되뇌자는 돈에 대한 충족감이 생기고 실제로 돈도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통장을 확인하니 머리 끝까지 충족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마음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음이여, 왜 이렇게 돈이 잘 들어오게 된 걸까? 충족감에 쌓인 상태가 지속되니까. 그럼 충족감만 유지하면 누구라도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마음이 대답합니다. 그래, 충족감이 유지된다면 말이지.
다만 사람은 돈을 손에 쥐면 일회일비하니까 흐름이 막히기 쉬워. 마음은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돈을 얻고 기뻐하다가도 이 돈은 언젠가 사라질 거야 하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사로잡히면서 충족감이 사라지고 돈의 흐름도 막혀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남자는 모여간다, 모여간다 라고 되뇌이면서 머리 끝까지 가득 차오르는 충족감을 맛보게 됐고, 그 감각이 계속 이어진 덕분에 수중에 돈이 들어와 담담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는 지금도 모여간다, 모여간다, 모여간다 되뇌이면서 일을 그만두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일을 그만두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더욱 돈이 모이니까요 라고 활짝 웃었습니다. 충족감을 유지하며 직장을 다니니 일을 진심으로 즐길 수 있어서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돈이 없다, 돈이 좀처럼 모이지 않는다 라는 고민은 원인은 결여된 충족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족되는 감각에 대한 감을 잡으면 어느 곳이라도 돈이 술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돈이 쌓이는 충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모여간다, 모여간다. 돈의 충족감, 만족감, 편안함을 유지할 때 돈이 어느 곳에라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돈 또한 우리의 정신과 심리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풍요롭고 충족함 늘어난다, 모여간다. 점점 더 모여간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이 모여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